주택법이죠. 주택법 1번 옳은 것은 있습니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런 것들은 뭐 나올 수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만 주택인 것도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민법에서도 주거용의 일부 공간을 영업용도로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그것도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속토지 포함돼야 한대요. 주택이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부속토지 포함된다. 포함된다.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자, 2번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데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도 틀린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말한다. 말해야 됩니다. 왜냐면 100짜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등록사업 주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사업 주체 하려고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에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적 지원을 받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하게 되면 그것도 국민주택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만 꼭 국민주택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타인도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면적도 좀 잘못됐고요. 등록사업자가 만들려고 그러면 지원을 받아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 3번에 있네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물론 85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러면은 이것도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전에 같으면 막 틀리게 이건 틀린 말로 처리하거든요 보통.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하는 분양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2분의 1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랬는데 3분의 2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건 틀린 걸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2분의 2 넣을 2분의 1. 네. 2분의 1 넘게 분양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3분의 2 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또 85%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짝 오해 소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85제곱미터이면서 이렇게 따면 맞는 말 되겠죠, 이제. 그죠? 85제곱미터이면서 지원을 받아서 개량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런 맞을 수가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국민주택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런 말들 이런 거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너네들 처리했지 않느냐 이 말도 틀린 말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맞게 해주겠죠 이제 내가. 야, 국민주택 규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사실. 4번은 보지 말고 5번 주거 전용 면적은 산정하는 경우에 공로택은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중심선이 아닌 무슨 선? 내부선. 건축법에서는 중심선 이거 막 기억하면 되는데 내부선이에요. 내부선. 그리고 물론 이제 외벽의 내부 안에 있는 공간 중에서 공용 면적, 복도 계단 같은 거 빼야 되겠죠? 빼고 주거 전용 면적을 선정한다. 다음에 2번 옳은 것은 국민주택 규모란 수도권 정비계획상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적이 아니면서 읍이나 면적을 포함하여 주거용도로만 쓰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읍면적을 포함하여? 뭔 소리야? 읍, 면적이죠. 읍이나 동이 아니죠. 그래서 읍이나 동이 아니어야 되는데 뭐야? 읍면적. 건축법하고 다르고 건축법에서는 읍이나 동이 아닐 때는 이제 건축법 일부 규정이 적용 안 되는데 여기는 읍이나 면적 맞는데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을 모르겠네. 모르겠네. 빠르게 틀어놓으니까 내가 무슨 말인가 모르죠. 법에서 수도권이 아니고 그리고 뭐야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이래지고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그럼 읍면지역을 포함한다는 말은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과일에는 뭐 사과는 과일을 포함 이건 약간 애가 적당하지 않네.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뭐 읍면지역이지 무슨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그래.
그럼 A도 있지만 B를 포함해서 A, B, C가 있고, 네. C를 포함해서 여기는 알파벳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말이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어딘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근데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더 헷갈려서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 무슨 말인가 써요, 지금. 자, 그냥 음면지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음이나 또는 면지역은 포함하여를 지워버려서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 할 때 1번을 틀렸고 해서 포함하여 이 말이 쓸데없는 말. 틀린 말을 하더라도 문장이 맞게 해야지 틀리게 하든지 문장이 맞게 안 해놓고 틀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세대 군용 공동택은 공동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정말 법이 없는 말도 지가 지어내면 안 됩니다. 무슨 부어채고 그냥 뭐 일상 대화하듯이 써놨던 세대별로 구분하여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리고 강의할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주죠. 강의할 때는 이렇게 자꾸 그러지만 얘는 법을 보면서 냈을 거 아니야 문제를. 그죠? 나는 법을 안 보면서도 얘보다 더 기억 잘하는데 책을 썼다는 놈이 나보다 강의도 수십 년 더 했을 건데 분명히. 주거 전용 면적 구분해서 이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이제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구분된 세대수만큼 적용한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민영택은 국민택 아니면 민영택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도시형이니까 당연히 도시에게 건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입니다. 주택보에서는 내가 300세대가 많다 적다는 여기 한번 나오고 또 나옵니다는 공구별로 하려고 하면 각 공구별로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많을 거 300세대요. 단지는 몇 세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600세대 해야 됩니다. 적어도 600세대.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을 말한다. 국민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민택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국민택 규모. 여기는 도시적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죠? 도시잖아요. 도시일 때는 85만 해당되니까. 국민택이 도시형 생활택이 아니고 국민택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기숙사는 주택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규제를 이렇게 하는 그나마 이거 괜찮은 건데 근데 임대집 자체도 건축법을 앞에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 정비법 끝나면 주택법이에요. 다음 순서가 시험 볼 때 그래서 이제 공기처럼 빠져나가는 게 있었죠. 공간하고 기숙사. 3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도 있고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게 있습니다.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것은 기존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은 새로운 아파트.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만들기에 어디가 더 편하겠어요? 사업계획 승인이 편하겠어요?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 때 새로 짓는 게 편해요? 이전에 있던 아파트를 고치는 게 편해요? 고치는 게 편하죠? 여기는 몇 분의 1? 까먹으면 내가 본 대가리라고 3분의 1에 3분의 1 세대 3분의 1 그리고 이제 공동택 관리법에 따를 때는 너무 많아지면 주차장도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일 때는 몇 분의 1? 3분의 1. 세대 구분형, 그게 어디 갔어? 니은도 볼게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그 수는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호수의 얼마?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이것은 이제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거. 기존의 아파트. 2열 세대 구분형 공동택 건설을 해서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할 때는 구분된 공가별로 세대수를 산정한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 디귿은 지우시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일 때는 구분된 공간이 2개, 3개일 수 있어요. 근데 공동택 관리법은 그렇게 많이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2개까지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서 안 돼. 여기는 중도가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강약을 둬서 강의라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하는 게. 얘는 중요도는 떨어져, 도시형보다. 그런데 양이 훨씬 많아졌어, 옛날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형을 공부하고 여기는 약하게 공부해야 돼요. 세대가리 이용만 기억하고 너무 하나의 세대로 본다. 구분수할 수 없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여기 뭐
이거는 2개 세대, 이거는 3개 세대까지 가능하고, 공동주택 관리법 2개 세대. 공동주택 관리법 공부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죠? 훌쩍 지나가면서 공부하는 건데, 어려워서 안 돼요. 자, 이것은 보지 말고. 자, 1번 구분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 니은, 리을만 체크해서 봅니다. 4번. 세대 구분형 건설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2세대 이하입니다. 이거 공동주택 관리법 맞아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거를 나눠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건 버리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욕실과 부엌과 출입문을 따로 설치해라.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는 현관을 따로 두라고 있어요. 현관. 여기는 현관을 따로 두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출입문을 따로 두라 이렇게 된 거지. 현관을 같이 쓰더라도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은 현관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 단지 세대수의 얼마 이내? 10분의 1, 10분의 1.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은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10분의 1까지 창조했어요. 어느 한 동에 너무 많이 몰아넣지 말고 어느 한 동에는 전체 세대수 얼마 이내? 3분의 1. 안 그러면 그 동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지겠죠. 그래서 몰아 떨구기 하더라도 어느 한 동에나 너무 많이 하지 말고 3분의 1. 근데 그걸 다 합한 거가 전체 단지 세대수 얼마 이내? 10분의 1. 4번은 보지 마세요. 지워버리세요. 이 사람이 또 참 문제가 엉터리인 것 때문에 말이게 우리 법이 없는 것들을 지문에 돼요. 없는 거는 있는 거 공부했고 있는 걸 엄청 공부했어. 세대 구분형 3분의 1 엄청 공부했어. 이것도 까먹는데 없는 걸 내가지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 안 본 건데 없는 거는. 없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 없는 거는. 안 본 걸 어떻게 기억을 해. 안 본 거를. 아파트 놈들이 문제를 줘. 내가 항상 말하지만 예전에 사법시험 문제 헌법 전문 있어요. 한 7, 8줄 될까?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왔어요. 있냐 없냐로.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못 찾는데 10년 공부해도 못 찾는데 우리는 주문이 8천 주문이 넘는데 그걸 없는 걸 왜 내고 있으면 어떻게 있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해보고 조금 요령이 없는 애들. 이런 걸 이제 강의 들으면 막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거야. 이제 쓸데없는 거. 한 번도 안 나올 거 시험에 안 나올 거. 5번도 없는 겁니다. 하지 말고 4번, 5번 지우시고 2번, 3번만 보시면 돼요. 2번, 3번. 전체 세대수 몇 분의 1? 10분의 1. 이런 거는 그래도 이렇게 자꾸 보면 기억 날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했어도 여러분 틀려도 뭐라 가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없는 걸. 도시형주택 틀린 것은 도시형주택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몇 세대 미만? 300 미만. 국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틀렸네요. 국민택이 아니고 국민택 규모. 도시계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형주택, 도시형주택 중에 소형주택이 있는데 소형주택은 얼마 이하여야 돼요?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 왜 그랬죠? 안 막으면 뭐 한다고? 욕실, 보일러 창피하니까 욕실과 보일러는 막을 수가 있다. 꼭 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때는 이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침실을 3개 둘 수 있는데 침실은 무슨 숫자하고 제일 비슷해요?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침실의 면적은.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이 있는데 이것도 도시형일 때는 심의를 거쳐서 5계층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 본래 5계층은 뭐예요? 아파트용 5계층 이상인데 여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도시형 주택에 해당될 때는 심의를 통해서 5계층까지 가능할 수 있고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과 그것이 아닌 것을 짬뽕해서 섞어 놓으면은 주차장 같은 거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과 도시형 아닌 걸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형 연립과 소형주택 안 되면 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준주거적이나 상업적일 때는 소형주택에 일반 아파트 같은 거 붙일 수도 있습니다. 상업적, 준주거적 까먹어도 돼요. 잘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막 상업적 같은 데 땅값 비싸기 때문에 도시형도 있고 일반 아파트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물론 또 상업적 아니라 하더라도 소형주택 위에다가 주인이 사는 집, 큰 평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하나만. 주인집 하나만. 저는 원룸형이라서 1+1 그러고 강의했는데 지금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의, 그래, 3번하고 6번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과 그 밖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소형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고요. 상업지역 등에서는 소형주택과 도시형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아까 비싸니까 원룸 주택도 만들어 놓고 아파트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 이상일 때 침실 3개 이상으로 3개 이내로 할 수 있고 7제곱미터 이상 그랬죠. 이러한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됩니다. 3분의 1. 구성 세대 부분도 3분의 1 나왔는데 소형주택을 300세대 미만이니까 한 270세대 한번 해볼까? 270세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침실을 3개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죠? 두 개, 3개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 270개 중에 근데 또 너무 많이 침실을 많이 두면 요즘에 침실 하나마다 자동차 하나 있지 않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침실 하나에 사람 하나 살 거고 자동차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침실이 2개 이상인 거 2개가 됐던 3개가 됐든 전체의 얼마이네? 3분의 1 이내로 3분의 1 이내. 이제 아파트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때 주거적 면적 곱하기 하는 산술 방식이 있어요. 근데 혹시 0.93대가 나왔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면적이 작아서. 그래도 한 대는 줘야 돼. 한 대. 한 세대당, 여기는 한 세대당 0.7대예요. 소형주택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여기 각각 차를 갖고 다닐 거 아니야. 그죠? 아파트가 너무 복잡해져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 이내인데 이제 주차 대수를 지금 0.7대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한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것들을 2분의 1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나는 강의를 안 하죠. 자, 바로 안에 있는 거 지워버리세요. 자주 나오면 해야 되는데 자주 안 나오고 어려워요. 너무나 지금. 자, 주차장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에 그 침실이 2개 이상인 것은 전체 세대수의 몇 분의 1로 한다? 3분의.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3분의 1이라는 숫자 외우는 것도 없는데 어떠한 조건에 해당될 때는 3분의 1.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숫자도 3도 아니고 3분의 1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까먹는 건 절대 세대가 아니죠. 어려운 거야. 정상적인 사람을 까먹어라. 근데 과로에 무슨 주차 대수를 또 0.7대 이상으로 했을 때는 전체 세대수 2분의 1. 내가 암만 설명해도 한 10분만 지나면 그게 무슨 말인가 까먹어야 돼. 초등학교 때 산수도 자꾸 까먹는데.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사람은 이거 강의했을 거 아니에요. 생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 단지형 5개치까지 할 수 있다. 자, 7번.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다 골라라. 얼마 이내? 60제곱미터 이하. 근데 30 이상일 때는 침실을 2개 이상 둘 수 있다고 했죠? 자, 세대별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보일러실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부엌은 있어야 되겠죠. 주거 전용 면적 32 미만인 경우에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다. 아니고 뭘 제외하고? 무엇과 무엇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 욕실 보일러. 이렇게 했는데도 깜빡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2차만 보는데 7월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1시면 가야 돼. 2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1시면 가는 분이 있었어요. 바쁘다고. 또 틀려갖고 한 문제로 떨어져. 안타깝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시험을 조금 더 진지하게 했어야 돼. 그리고 이제 9시월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회사 이 사람 좀 입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9시월에도 휴가도 못 내고 올해 9월에 온다고 그래서 말라고 했습니다. 왜 오지 말라고 막 따져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5월에는 와야지 1차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9월에 와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봤어요. 진짜로 9월에 올라나 내년에 올라올 겁니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맞습니다. 작년 문제였어요. 8번 국민택과 국민택 규모 틀린 것은 국민택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좀 잘못됐죠.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국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 한 방이 국민택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주택과 주택 도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국공사가 주거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인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국민택 맞겠네요. 그죠? 국민택 규모란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한다. 주거 전용 면적은 외벽 내부선. 굉장히 좀 엉성해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런 말 붙여줘야지. 그래야 부고가 완성되는 거지. 주택 규모를 산정할 때 수도권 내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가 아니고 수도권은 전부 85.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아닌 지역에서 안농자 지역에서 있다면 얼마야? 100이야. 읍면지역일 때. 그리고 읍면지역. 아파트의 경우에 복도, 계단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제외돼야. 제외돼야 되겠죠? 공용 면적은 당연히 전용 면적에서 제외하겠지. 틀린 거 뭐예요? 1번, 4번이에요. 왜냐면 1번 구미택은 구미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거 갖고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니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네? 아니,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공부에 실력이 좋은 사람이고, 이게 공법을 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박물관, 애들, 외가는 다 그래요. 내가 보면은 10문제씩 틀려 있어요. 5개에서 10개씩 꼭 틀려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그러면 지가 실력이 없으면 문제 그대로 내면 되는데 말을 바꿔 지가. 국어 실력도 부족하지. 법률 실력도 부족하지. 논리력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때문에 다 보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시험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근데 틀린 말을 듣는 거하고 아는 말을 듣는 거 달라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그 차이가 나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나올 때는 저희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냥 평이하게 나왔다. 아는 게 나왔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상식에서 나왔다. 이런 말. 공법은 특히나 상식이 없어요. 이게 상식이 되게끔 공부를 한 겁니다. 2층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럼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여러분 모르니까. 이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너무 틀렸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집은 이 문제집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걸 쓰고 있어요. 왜? 9번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3층 다가구 4세대 주택이죠? 오피스텔은 뭐예요?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건축부에서 업무시설이고 얘는 준주택. 오노기다 준주택. 기숙사도 준주택. 공간은 주택법에서 이거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일반에게. 없죠? 공간도 주택이 아니다. 10번 옳은 것은 국장은 주택수급 1번 안 보겠습니다. 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는데 잘 안 나와. 단순 숫자 암기하는 것에서 질문을 다 한 거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너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세대 구분된 공간이 너무 많아지면 돼야 안 돼요. 얼마 이내로 한다? 10분의 1, 10분의 1 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하고 상관없이 세대수만 그렇거든요. 전용 면적은 상관없어요. 지울 필요 없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얘는 또 전용 면적을 집어넣어서 자꾸 그러고 있는데 법이 없어 이 말이요. 없는 걸 이렇게 내면은 절대 공부할 수 없어. 절대 없는 공부지.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사용검사 이런 걸 별도로 할 수 있다.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300세 이상. 많다 적다 300 있죠. 그러니까 공구별로 300세대니까 최소한 단지는 600세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300 나오니까. 500세대입니다.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300, 200이 돼버리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공구가 300이니까 단지는 600 이상해야 됩니다. 국민 규모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 말을 지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어거지 말들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너는 공부하기 힘들어요. 중개사법 문제가 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법조문을 많이 좀 비틀어 놓습니다. 법조문을 실제 시험에서 중개사법을.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는 애들도 강의하는 사람들도 지가 말을 비튼다고 내가 보면은 조사라든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문장이 엄청나게 구성돼요. 중개사법 여러분들 원장님한테 배우니까 틀린 말을 안 배워요 여러분들은. 근데 일반적인 학원에 가면 중개사법 선생님도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면 그냥 기초문제 그대로 강의하는 게 제일 좋아. 법조문 그대로 강의하는 게. 근데
자기도 뭔가 만든다는 게 사실 이 국어 실력 부족한 사람들은 조사 같은 걸 잘못 집어넣어서 문장이 틀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할 때는 그걸 뭐 캐치를 표정과 이걸 다 보고서 아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또 4번도 좀 그런 류의 지문이에요. 빼버리시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다. 맞아요? 공공택지 하려면 뭐가 붙어야 돼? 공공 들어있으면 공공택지겠죠. 또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무슨 방식이 공공택지 어울려요?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차 대수가 0.7대 이상 확보했을 때는 침실 2개 이상인 것을 전체 2분의 1까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기억? 수용 방식이 공공택지입니다. 공익을 위한 게 수용이잖아요. 공공성이 있는 게. 환지는 사익을 위한 거고. 그리고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하면서 평지를 택하는 게 혁신행정이다. 산을 택하는 게 혁신행정. 산을 택하는 게 혁신적인 사고죠. 혁신행정이다. 또 여러분들은 암기 팁을 줬던 건데 이렇게도 자꾸 까먹게 돼요. 그냥 봤어봐요. 생각도 안 나지. 산을 택한 것이 혁신행정 하면서 있어요. 공공, 수용 나오면 환지가 나오면 안 돼요. 환지가 나오면 공공택시는 자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딱 된단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이렇게 답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공리시설 옳은 것을 다 골라라. 공리시설 가면 재밌어요? 짜증나요? 재밌죠? 그래서 어디 사람들이 경주에 있는 유생들이 놀이터로 삼았다. 이건 주민운동시설일까요? 주차장일까요?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은 재미없잖아, 가면. 그죠? 주차장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1종의생, 2종의생, 어린이 놀이터가 국리시설입니다. 거기 없는 거 찾으면 돼요. 이은, 도로. 도로는 부대 시설. 다른 것들은 경주위생 놀이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이제 2종의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장의사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장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의사, 총포 판매소, 안마실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은 안 된다. 12번 안선실에 해당하는 순 문제도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주택법상 시험에서는 틀이 안 될 거예요. 다음 중 주택단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로서 간선시설은 말해야 돼요. 이제 주택단지 안에서도 간선시설을 찾아가는 건데 간선시설은 것은 이러면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단지 안이라는 것을 설문 자체에 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질문은 단지 안만 지우고 찾아볼게요. 자. 문제 자체 이제 단지 안에 있는 시설로서 간선시설 것은 찾는 겁니다. 도로 단지 안에 있는 거 간선시설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주민운동시설이나 관리사무소, 주차장은 기관시설 자체가 아니고요.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 안에 있어요. 간선시설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뭐가 해당된다고 했죠? 짜장면 배달을 뭘로 한다고요? 주택단지 안에? 철가방이 아니고 통가방. 여러분이 글자만 나는 이 스토리까지 만들어주잖아요. 그거 해야 돼. 그거를 그래야 돼. 근데 만약에 통가방만 해주면 나중에 통이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요. 스토리까지 해주니까 여러분 기억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도 생각나. 통신 그리고 가스 지역난방시설 통가방 들고 주택단지 안에 배달 온다 요즘에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 말해줄 건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제 뭐 민법이나 개론 같은 것들이야 계속 무슨 말인가 이해를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이제 공법은 이해를 좀 했다 그러면 용어를 좀 알았다 그러면 이제 꼭 외워야 암기해야 돼요. 며칠간 팔도일함 했죠? 20일간 팔도일함. 주택단지로 봐야 되는 것은 해서 일반도로 20m 이상 별개 주택단지가 돼요. 도시계 예정도로는 몇 미터? 8m. 20일간 팔도일함 한다. 외웠던 겁니다. 이제 암기 팁을 그래도 남들보다 잘 만들어지고 내가 다 한 거예요. 이제 외우냐 못 외우냐 여러분 사실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제 고속도로 또는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의 단지로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걔네들은 상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숫자는 20일간 팔도일함에서 20m 일반도로 8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단지가 된다.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암기 팁을 알려줄 때
잘 좀 그거 가지고 안비해 주세요. 자, 14번 리모델링. 주택법에 따라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대, 대수는 10년 이상, 증축은 좀 더 지나야 돼요. 몇 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이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30%까지 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주택부에서 퍼센트라고 했으면 10분의 3도 30%고 100분의 30도 30%이겠지만 30%라고 써줘야 돼요. 책을 쓰면서도 그걸 보면서 분명히 책을 썼을 텐데, 네, 다른 책들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 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체 면적이 몇 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30%, 30%. 85점부터 이해할 때는 40까지 가능한데, 괄호 안에 있는 건 난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이거 괄호 안에 뭐 있을 거예요. 하지 말고. 다음에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30% 증축 가능하다 우리한테 줬죠? 권한을 줬지? 그거 다 써버리면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일부 15%까지만 세대수를 증가해서 그 증가된 세대수를 분양해서 분양 자금으로 증축할 수,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세대수는 몇 세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15%, 15%. 그리고 이제 최대 증축할 때 수직 증축할 수가 있는데, 동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동에다가 위에 올릴 수 있죠. 수직층 몇 개층까지 할 수 있다? 3개층까지 가능한데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만 됩니다. 53, 15,3이에요. 53, 15,3 몇 년 지나야 돼?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30%. 내가 금방 말했잖아요. 30%라고. 대부분 다 퍼센트로 바꿔놨어요. 책에는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책에도. 이거는 굳이 그 30%안 바꿔야 되지만 주택법 바꿨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익숙하거든. 15.3인데 25는 뭐예요? 15%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고. 마지막 3은 뭡니까?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수직으로. 15.3, 15.3 있다가 하나씩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성시켜야 돼. 15.3, 15.3이 뭔지. 다음 설명을 완성하죠. 공부는 아까 했네요. 주택단지 안에 공구별로 몇 세대 이상? 300세대. 단지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6m입니다. 6m. 그래서 600세대에서 6m 기억하고 있다. 공구와 공구는 6m 이상의 도로, 주차장, 부대시설 등으로 서로 경계를 해야 된다. 몇 미터? 6m 이상. 600세대에서 6m를 갖다가 글자를 딱 체크해가지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230페이지. 대지조성 사업, 주택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을 하는 자는 자본금 3억 원, 이제 개인은 자산평가에 6억 원인데 외우지 마시고 등록해야 된다. 등록할 때 주택은 몇 개 이상 할 때 등록해야 돼요? 20개. 도시형생활택은 30개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연간 1만 이상 조성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수용 사업의 사업자 등록은 국장한테 해야 됩니다. 국장에게. 사업자 등록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장에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되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중개사는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이거는 이제 2년입니다. 2년. 국장이 등록사업자 등록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 대여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는 게 대여겠죠? 이거 등록대여. 부정하게 대여한 경우에 말소해야 된다. 말소 두 개예요.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 그리고 대여한 경우는 필요적 말소 사용입니다.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말소해야 됩니다. 2번 옳은 것은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면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지방공사가 자본금 3억 없겠습니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여러분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3년 전에 100세대, 그리고 전에 2년 전에 200세대, 작년에 300세대 이렇게 했습니다. 평균 200세대죠? 200세대 이내로 건설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못해요, 이제.
3년간 평균 주택 건설을 호수 인으로 한다. 3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얘 가끔 나오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뺀 겁니다. 지금 사실은 주택 상황 자체를 뺐는데 어려우니까. 다만 이거는 자주 나와요. 주택 상환 자체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 그거 지금 읽었어야 돼가 일부러. 그래서 몇 년 이내? 일부러 읽었다고 했잖아 금방 지금. 상환 기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오랜만에 봐서 좀 서먹합니다, 여러분들. 라고 싫어요? 3년. 그 숫자 중요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만 봐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훈련이 안 돼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공부한다, 눈으로. 머리로 공부해야 돼요. 자극을 줘야 돼요. 힘들지만,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눈으로만 씩 봐가지고는 계속 까먹지, 뭐. 책 덮으면 까먹는 거지. 3년 받고 또 3년 두 가지만. 자꾸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복잡한 것 같지만, 그때 실력이 좀씩 있네. 조금씩은 조금씩.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때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도시형 주택은 연간 30 이상 건설할 때 등록해야 되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은, 자, 리모델링은 훼손과 증축을 할 수가 있는데, 세대수 증가할 수 있다고 했죠? 단지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내에서? 15%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세대수를 증가할 때만 공동할 수 있어요. 등록사업자는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주택을 건축해서 이걸 분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업자. 그래서 대수원이나 증축만 하려고 얘네들이 와 안 와? 안 와요. 우선 분양하는 사람이에요. 등록사업자는.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공동을 할 수 있다. 2번은 보지 말고 3번, 4번 보세요. 내 말 안 하는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일일이 말 안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할 때마다 짝짝짝 그어요. 여러분들 안 하는 것들은. 5번 등록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조합, 고용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행요건 틀린 것은 그리고 3번, 4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3번, 4번 지문. 예, 저 뒤에 똑같은 지문 나오니까 5번도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법조문을 보다 보면 이것도 참 될 것 같다. 이것도 될 것 같다. 볼 때마다 다 있어요. 조문이 몇 개야? 8,500개 조문이에요. 8,500개 조문. 조문도 엄청 길어요. 하나하나가. 민법은 법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문 수가. 그런 정도로 많은데 그런 것들 나올 만하다고 해서 자꾸 내면 안 되고 시험에 나왔더라도 이례적인 것들은 내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양을 많이 늘려놓으면은 나보다는 적중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이 늘려놨으니까. 근데 시험 볼 때 맞춰요? 못 맞추는 거지. 뭐, 실제로 제가 양을 줄여도 제가 말한 데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옵니다, 이제. 기껏 해야지 뭐 두세 문제밖에, 두 문제? 한두 문제밖에 빗나가지 않아요. 이제. 장르처럼 어려울 때는 한 10문제 정도가 유학처 없는 문제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6번,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할 때 요건으로서 옳은 것은 있는데 3번, 4번 지금 한번 봐볼게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이하인 주택이다. 6계층 이하일 때 6계층 6계층 5계층까지만 하는 게요. 자, 4번 먼저. 3번 설명 한번 볼게요. 거기 3계층이지만, 설명 보지 말고, 3계층이면 몇 계층까지 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숫자의 감각적으로 차일 수도 있겠지만, 등록사업자가 있고, 이건 이제 책에는 있지만, 저는 강의를 안 해요. 말 한번 하고 넘어가는데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는 사업 주체라고 했죠? 사업을 주체하는 사람, 시행한다, 시행자라고 그러고, 공사하는 사람은 시공자인데, 근데 등록사업자가 건설업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얘가 부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얘가 시공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때는, 아까 말했죠? 연평균 3년 동안의 평균 흡수 이내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할 때는 얘가 대형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는 5층까지만 해라. 5계층까지만 하라. 제한이 있어요. 5계층까지만. 최근에 3년 동안 건설한 세대수가 연평균 300세대 이상일 때는 꽤 큰 회사죠. 그럴 때 6계층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 잘 안 나오니까 그럼 말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또 이걸 쭉 써주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이제 내 유학집이 2배로 늘어나요. 그때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건설업 등록 몰라도 돼. 이 문제 있지만 자, 등록사업자 시공을 한다 그러면 몇 개층까지만 가능하다고요? 몇 개층? 5개층. 근데 얘가 최근에 3년 동안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대요. 그럴 때는 6개층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앞에 이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이 말은 틀리지 않을 거니까 원래는 5개층 이하인데 어떤 때는 6개층 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점 하면서 읽어보세요. 다음에 7번 주택조합 옳은 것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공사는 업자 사가지고 공사만 시켜야 돼.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때 등록할 필요 없고요.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죠? 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부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얼마 이상 결의가 있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동이면은 전체 3분의 2이면서 각 동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조합을 만든 거고 리모델링 허가를 또 받고 싶어.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부분 소유자 및 의결권 그때는 75%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퍼센트를 못 바꾸니까 그냥 놔둔 거고 4분의 3은 퍼센트를 바꾸니까 바꿔놨어요. 얼마 이상 결의가 필요해? 75%. 그리고 각 동별로도 50%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찬성하는 사람 리모델링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은 어디 갔어?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좀 이따 나올 때 또 풀 거예요. 관계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은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돼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얘네는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건설된 주택을 가서 그냥 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조합원 자격이 조금 까다로워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85제곱미터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여기는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신고 설립 직장조합은 누구만 돼요? 무주택. 네. 리모델링 조합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할 때 조합원은 20명 이상이다. 필요 없어. 이거. 리모델링 조합은 이거 결의가 필요한 거지 몇 명 이상 필요 없어요. 그냥 아파트 단지에 있고. 근데 이제 새롭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의 조합은 있어야 한다. 적어도 20명이어야 된다. 이거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그렇다는 것이고 신고 설립 직장조합이나 리모델링 조합은 무슨 이런 몇 퍼센트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택 건설 예정 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없어? 리모델링 조합은 없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인가받을 때 주택건설 대지 80%의 사용 권한과 소유권 15%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언제 독립했다고요? 8월 15일. 그래서 조합들 인가도 언제 받아야 돼? 자료 80%, 15%.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틀린 것은 리모델링 조합원은 공동택 소유자, 공리설 소유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현재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는 안 됩니다. 임차는 안 돼요. 주택 소유자도 되고 상가 건물 소유자도 되는데 지상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건 없어요. 소유자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이제 동의한 사람만 조합이 있는 거죠. 변경 인가를 제외한
동의한자가 아니고 동의하든 안 하든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이제 안전한 사람에게. 변경인가를 지휘한 조합설인가를 만드는 자는 해당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 권한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건 신고 설립하는 변경인가를 지휘한 말이 좀 멍청한데, 자, 변경 인가 여기들이 돼 있지만 변경인가를 지휘한 이 말은 빼고 있어요. 몰라야 돼. 그때는 풀리지 않으니까. 말이 있으면 더 이상하게 되는데, 자, 조합이 리모델링 아니고 인가를 받고 싶어요. 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지역조합, 직장조합. 건설 예정대지 몇 퍼센트 사용권은 80%. 소유권은 몇 퍼센트? 15%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반상을 바꾸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가 받아야 돼 또. 그때 변경 인가 받을 때는 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인가를 지휘한다는 말이 바로 뒤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말을 만든다고 앞에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좀 어색한 문제가 됐어요. 다시는. 자, 가려 갖춰야 된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대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원래 어떤 재산을 양수한 사람은 전에 소유자의 그런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절차에서는 그렇고 이게 민법에서도 중요한 게 있죠. 주택 임차인이 있고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대항력을 갖춘 후에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여기처럼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임대인 지위 승계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임차인한테 중요한 권리. 사용 수익과 또 뭐요? 뭐가 중요해요? 보증금 받는 거. 이거를 간과해. 이게 어렵단 말, 이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승계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보증금도 이 사람이 줘야 돼요. 누구한테 줘야 돼? 이 사람이 줘야 돼. 전 소유자가 주는 게 아니고, 양수인이 줘야 돼. 내가 지위 승계한다고 했죠? 지위 승계가 뭐야?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되고, 보증금 받아야 되고, 아니고, 여기까지 뭐, 응? 지위를 승계한다는 생각 해놓으면은, 그 질문 나왔을 때 안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 결혼이 부족해서 충원하는 경우에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적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한다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라 내가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5번은 좀 기억합시다.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겠대요. 그럼 추가 모집할 때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를 가지고서 조합원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처음 조합 설립가 신청한 날 기준했을 때 조합원 자격 가진 사람으로만 충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85년부터 이까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고 그때는 아파트가 2개였어요. 그러다가 조합원을 갑에서 을로 바꾸는데 여기까지는 2개였다가 바뀌는 시점에 하나를 처분해서 1개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부터 조합원 자격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5번입니다. 4번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2개 다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5번만 기억합시다. 5번은 앞뒷말이 연결이 되면서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시험장에서. 9번 옳지 않은 것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밖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여기는 이제 아까 인가 받을 때는 80%인데 조합원들을 모집하려면 또 모집할 때는 모집 신고를 해야 돼요.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발기인들이 50% 사용권은 확보해야 돼요. 조합원 모집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피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입비 거의 다만 몇백만 원이라고 날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니네 그래도 준비 이 정도는 해놓고 조합원 모집해라. 엄격해진 겁니다. 굉장히. 이 사업이 성공하는 일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5%도 안 됐어요. 지역조합, 직정조합.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준비를 하니까 그래도 좀 성공하는 확률이 많아지겠지. 이제. 모집할 때 50%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신고하고, 이거는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 조합 모집만 하는 거죠? 모집만. 이제 신고하는 겁니다. 선착순한다. 공개 모집에 환고를 한다.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 발기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되고 이런 말도 지워버렸어요. 시험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을 물어보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번도 내려 지금까지 30년 동안. 주택조합 발기인 발기는 모집 신고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지문에 맞는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만 봅시다. 발기는 뭐야? 뭔가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말하는 거죠? 처음에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합원 모집하려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주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임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기인들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정도 말은 맞는 말 나올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3번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보존기간 같은 그래서 오늘 내가 보존기간 하나를 할 건데, 농업, 경영, 계획서. 이 중개사법은 보존기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보존기간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요. 하나 시험에 나오는 게 있었지만 내가 그거 안 하고 요거는요. 농업경영계획서는 0에다가 떼서 자 1, 2, 3, 4, 5, 6, 7, 8, 9, 10 중에 0 들어간 거 얘밖에 없죠. 10년 보완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네. 이것도 이런 암기 팁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 이거 벌써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아닌데. 농업경영계획서 몇 년? 10년. 0 하나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3번 같은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존기간 안 하고 답은 3번인데 안 하고 4번 볼게요.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건설 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겠죠? 알긴들이 둘이 모여서 서로 중복되는 땅을 가지고 사용권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10번 틀린 것은 기업 발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85m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주택을 한 채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야 된다. 주택을 한 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주택이도 되겠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 가져야 된다.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발기는 조합원 자격이 되니까 10번도 보지 마세요. 조합원 자격을 공부해야 되는데 발기인 자격 나와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10번도 보지 마시고요. 자, 12번. 틀린 것은 조합 업무 대행자는 사업성 검토나 사업계획 작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네, 읽었고 1번, 2번 지문도 보지 말고 1번 지문도 보지 마세요. 자, 3번 볼게요. 3번, 4번, 5번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주택조합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를 거쳐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몇 년? 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요건을 갖춰서 인가를 받죠? 그죠? 네. 이게 2년이 됐는데도 이걸 못 받았대요. 그 말 무슨 말이야? 이런 거 갖고 못했다. 조합원 숫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인가를 못 받았을 거 아니야. 얘는 진지하게 모여서 총회에서 야, 우리 이거 사업 계속 할지 말지 의견을 하라 이겁니다. 몇 년 동안 인가를 못 받으면 인가를 받아서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토지를 전부 100%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계획 승인을 3년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대. 그런데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서
야, 우리 해산할지 말지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발기인들이 조합은 모집 신고 수리되고 2년이 지났는데 인가를 못 받았대요. 그럼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을 못했다든가 토지 확보를 못했다는 말이거든. 그때는 전원이 모여서 뭐 한다?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꼭 종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힘내서 더 하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조합 설립을 했어. 조합을 설립했는데 땅을 다 확보해야지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못 받으면, 우리 조합 해산하자. 아니면 해산하지 말자. 좀 더 힘내서 분발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자. 할 수도 있고. 3년 동안 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서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총회 치으시죠?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7일 전까지 통지한다. 238페이지 13번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리모델링 틀린 것은 리모델링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감.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내요. 자, 제가 인가, 허가, 승인 이런 거 설명 안 하죠? 얘하고 이거는 비교하죠. 신고. 얘를 갖다 와서 그냥 이건 어려운 거, 엄격한 거 다 달라요 사실은. 다른데 강의 하는 애도 잘 모르고 막 다른 거 설명하세요. 여러분 알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나 중개사 시험 끝나면은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 도전하겠다 이런 사람 이제 알아야 돼요. 허가인가 승인 이런 거. 또 섞었어. 원래 엄격한 의미의 인가 허가를 막 섞었어. 토지거래 허가국의 허가는 인가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 거래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고 효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걸 인가라고 해요. 네. 허가는 인간의 본래적인 권리를 제한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걸 허가라고 하는 거고, 통행금지했다가 야간에 다니도록 한대. 그런 허가라고 하는 거고, 어떤 것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인가인데 몰라도요. 얘는 지금 허가를 인가를 허가라고 써서 틀렸다는 건데 그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리모델링 하고 싶어. 조합 설립할 때 인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된다고 읽어도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안 내니까 시험에서. 자, 답은 1번이긴 하지만 이거 신경 안 써. 다른 좋은 데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 싶어요. 부분 소유자 및 의결권 얼마 이상이 결의가 필요하다. 3분의 1. 이건 조합을 만들 때.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싶어. 얼마가 찬성해야 돼? 75%. 조합을 만들기 때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1. 3분의 2가 돈을 모아야 되고 리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그 조합을 이제 리모델링 하고 싶어. 그럼 얼마가 찬성해야 돼? 75%. 75%가 4분의 3인데 75% 숫자를 바꿔놨어요. 퍼센트로. 리모델링 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성립해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 받으면 바로 설립되고, 그리고 성립하고, 리모델링 조합은 법인으로서 등기까지 해야 돼요. 자, 리모델링 조합은 명칭에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 이런 문자를 꼭 써야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에 동의한 자가 아까 말했네요. 5번은 그냥 읽으면 되겠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